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프닝을 뭘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안 썼어요. 뭐야, 왜 게으르게 왜 이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고 어설픈 거 하지 말자. 빡삐리 올 때만 하겠습니다. 역시. 어설펐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태까지는 좋았다 이거지. 자,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곡 제조기 인비저블 러브의 데이브니어입니다. 자,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연애지상주의자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때 묻은 남자 김선생입니다. 적당히 어디 갔어? 적당히. 자기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말해놓거든. 그때 달라. 그러니까. 귀찮아. 그냥 때 묻은 걸로 할래.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14위까지 저희가 바짝 치고 올라갔었는데 네. 15위 이내로 들어섰네요 이제.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비록 하루 바짝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지지해 주시면 더 올라가겠죠 뭐. 그래도 그 다음날 17위도 했잖아. 그렇죠. 네. 어쨌건 10위권에 계속 이틀 머물렀습니다 우리.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파티 없어. 있던데 저 수다맨들은 시작한 지 하루 이틀 만에 8위 들어가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걔네는 8위로 갔잖아. 우리는 10위권이고. 이런 파티 없어. 그렇지. 바로 이렇게 10위권 하는 파티 없어. 그렇지. 없어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원준 우리 곰돌이 득표율을 저희가 예상해서 올려드렸는데, 네. 4월 22일 날 단일화하겠다고.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컨펌인가? 아니면 근데 그 뒤로 댓글이 기사가 없는 걸 보니까 댓글 안 한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가 넌 있으나 마나 그렇지. 딱히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저게 없으니까 워낙 이게 정세가 하루하루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놓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으시는 셈이거든요.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거는. 그렇죠. 네, 저희 수요일 날 녹음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방송되는 건 사실 완전 옛날 얘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바뀌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요즘은요, 오전, 오후가 달라요. 그렇죠. 네. 손석희도 못 따라가. 네. 우리한테 바라지 마. 자, 아무튼 그래서,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시고, 하트를 좀 남겨주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 순위 상승에 좀 도움이 되니까. 네. 요걸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같이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댓글 너무 많이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죠. 많아요. 네.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비795님께서 김프로님 건의사항 있어요. 김용민 거 듣다가 오늘 처음 듣게 되었는데 세 분 케미가 너무 좋고 재미진데요. 다 좋은데 하나 건의사항.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성함을 잘 몰라서 그 음악 하시는 분 음성 좀 왜 이렇게 멀리 들리나요? 답답하고 깝깝해요. 음악 하시는 분. 마이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네. 원인을 알았어.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에피소드를 들으면서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나도 들으면서 아니 내 목소리 내가 마이크 제일 가까이서 붙여서 말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원인을 알았어. 왜 그랬어요? 조정석 컨트롤룸 가서 네. 이 페이더 올라간 걸 봤는데 내 목소리가 작게 됐어. 아 진짜? 테리 오빠가 테리 오빠 줄였나? 일부러? 야, 그래서 김프로만 생각하고 김프로 거는 올라가 있고 오히려 그리고 우리 김 선생은 약간 떨어져서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높아요. 제일 높긴 한데 그 정도 해야 레벨이 되는 거고 저는 이상하게 작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올렸지. 네. 저는 근데 한 번도 못 느꼈죠. 당신은 김프로쇼에 인기 지금 빵빵 올라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목소리가 작든지 말든지. 그래 옆에 제 있는 목소리만 잘 좀 나오면 됩니다. 배려 좀 하고 말이야. 돌아보고 말이야. 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푸익님. 아. 김프로 날카로움이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김 선생도 참 예리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그럼 나도 하나. 아니야, 그 근데 뒤에 거 안 그 밑에 읽었어. 그랬어? 그래도 데이브녀가 제일 좋아요. 와. 역시. 그래서 그 밑에 데이브녀가 추천 하나 눌렀습니다. 그러다 김 선생이 저의 예리함을 알아보시는 푸잉님도 예리하십니다 했길래 내가 밑에다가 하나 더 달았어요. 이 댓글은 팟캐스트 운영자가 댓글 운영 방침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블라인드 하였습니다. 역시. 덕후의 위대함님께서 네. 처음 들어봤는데 김프로 원맨쇼에 가깝네요. 네, 약간 인정합니다. 그렇죠. 더 재밌어지려면 사이드킥이 아니라 경쟁 히어로나 빌런이 필요함. 그래서 제가 달았습니다.
덕후님 같은 위대한 청취자들께서 김프로쇼의 히어로와 빌런이 되어주시죠. 이야. 그럼 뭐 김 선생 열심히 해봐.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회심의 카드를 준비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회심의 카드가 될지 폭망할지 폭망의 카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밀어붙이지 마. 네, 레몬 장수님이 또 되게 많이 다셨네요. 보니까 아무 의미 없지만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전 데이브 니어님을 고르겠습니다. 늦잠 천재님께서 김프로쇼가 왜 음악 카테고리로 올라와 있죠? 데이브 니어님 때문에 깔끔한 토크 잘 듣고 있습니다. 코너를 잘 정리하셔서 종합 민간인 토크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데이브 니어를 위한 방송이에요. 이름은 김프로쇼지만. 카테고리도 음악에 있고. 데이브 니어 음악만 나가잖아, 주구장창. 이야, 대단한데? 야.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늘이 엄마야님께서 길게 달아주시는데 핵심만 읽으면 데이브 니어님 말씀 좀 끊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이 다 속상합니다. 투킴 브라더스 플리즈. 내 말을 끊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저희 보고 한 건데 그 밑에 냉큼 댓글을 데이브니어가 달았어요. 들었나 김프로야 김 선생아? 야,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 사회적 약자의 감수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한 3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패계박씨님께서 또 김용민 뉴스브리핑 듣고 다시 들어왔는데 전보다 재미있는 것 같네요.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괜찮네. 요런 댓글 올라올 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희가 잘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거죠. 옛날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도적으로 요런 댓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대장님 엔딩곡이 너무 좋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멜론과 유튜브로 찾아들었습니다. 멜론으로만 들어주세요. 유튜브로는 그쵸 들으시면 데이브니한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어찌됐든 뭐 뭘로 들으시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여러와 같은 성원과 댓글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갈 테니까 댓글 좀 열심히 달아주시고. 한 가지 또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뭐 공지 게시판에 올려놨더니 뭐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벌써 여러분의 음성 파일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팟빵 알림 게시판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뭐 신림동에 사는 김 선생입니다. 요렇게 멘트를 하나 따서 좀 주시거나 아니면 뭐 유쾌한 시사 맛있는 맥주 김프로쇼 화이팅 뭐 이런 걸 주시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본인이 이제 김프로쇼 청취하고 있는 소감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휴대폰으로 녹음하셔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중간중간 브릿지나 뭐 이런 데다가 목소리를 넣어드릴 테니까. 오케이, 많이 보내주시죠. 함께 만드는 김프로쇼를 아무튼 저희끼리 재밌게 복작복작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청취자인 척하고 하나씩 올려볼까? 우리도. 자, 그리고 저희 또 공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5월 13일 날. 5월 13일.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5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낙원상가 4층 옥상에 있는 야외 공연장. 이름이 멋진 하늘인데 거기서 영화 상영합니다. 맞습니다.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오, 비긴 어게인.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헤드폰 끼고 맥주 한 잔 들고 마시면서 그 야외 인조잔디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분위기 괜찮아요. 좋아. 너무 멋지죠. 비만 안 오면 괜찮아. 비 오면 좀 힘든데. 근데 비 와도 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작년에 이제 한 2번 해봤었어요. 네. 그 우리들이라는 영화하고 본투비 블루하고 저녁에 했었는데 본투비 블루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진짜 완전 예술이었어요. 그때 8월이었는데 진짜 끝내줬습니다. 네. 그렇게 살랑살랑 이 바람 불면서 그 도심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분위기 있거든요. 5월 13일? 5월 13일 토요일. 대선 있는 주에 토요일인 거네요. 그렇죠. 네, 대선 끝나고 그제 토요일에 원하시는 분들은 알림창에 하나 써주세요. 여기저기 올려드릴게요. 네. 팟빵 게시판에도 올리고 뭐 여기저기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보고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맥주와 함께 야외에서 저녁 몇 시 시작입니까? 8시 시작입니다. 8시. 밥 먹고 가면 딱이네? 네. 딱이지. 밤 8시. 자, 솔로 남성들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작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때야, 이때. 완전 분위기 괜찮아요. 남자만 있는 거 아니야? 왜? 아니, 다 남자분들만 막 있으면 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그래. 정말. 이러니 말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나 정말. 여러분 도와주세요. 맥락에 맞는 얘기를 좀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톡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너무 맨정신에 하면 좀 그래가지고 일단 까. 네, 시즌 1에 저희가 했던 맥주들 중에서 어떤 거가 좋을까?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벨기에의 자랑 스텔라 아르투아. 스텔라 아르투아. 스텔라 아르투아. 제가 시즌 1 때만 해도 김프로의 페이버릿이었던 스텔라 아르투아였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던. 그쵸. 네. 근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 몇 번 안 마셔봐가지고. 바이엔슈테판한테 이제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훌륭한 라거 맥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따로 설명은 많이 안 드릴게요. 스텔라 아르투아 워낙 유명한 맥주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고 또 주주총회 시즌 1 보시면 스텔라 아르투아 편이 재밌게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쭉 내려가시면 어딘가에 아마 스텔라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있거든요. 뭐 맥주에 대한 정보는 거기 있으니까 재미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맥주를 하나씩 따고 마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소리 예술이지 않았어? 짠 하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김프로 오랜만에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벨기에 맥주죠? 네, 훌륭한 라거죠. 너무 찌르거나 세지 않으면서 밸런스 잡힌 구수하면서도 굉장히 그 청량감 좋은 거의 뭐 라거계 탑5 안에 들어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 쓰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맛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오비가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스텔라 아르투아. 하여튼 저희는 이번 시간은 스텔라 아르투아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코너를 신설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김 선생님께서 대저마의 측면 승부를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거 아주 제가 페북에 포스팅 올렸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김 선생이. 아닙니다. 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저희가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파일럿 코너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간 돼지 엄마. 주간 돼지 엄마. 코너의 성격은 돼지 엄마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는 뭐 옴부즈만 프로그램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네. 그러니까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한번 해보고 댓글에 주간 돼지 엄마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 댓글이 한 10개. 10명. 같은 아이들이 여러 개면 안 되고. 그렇지. 여러 아이디가 10개 정도 언급이 된다. 근데 요즘 댓글 정도면 10개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몰라. 일단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10개면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일단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고, 10개가 안 된다. 그럼 폐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해보고 폐지하겠습니다. 뭐 주간 대정원 폐지되면은 뭐 복면 용민왕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먹방 컨셉 수요 용민회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좋아. 자, 일단 주간 돼지 엄마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김프로쇼를 녹음하러 왔는데 제 친구 김프로가 약간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약간 유난히 약간 지쳐 보이고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친구를 20년을 봤는데 저런 모습 참 쉽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야, 네 주가 너무 심각해. 또 저렇게 들어가 좀 빠지는 빠지는 소리 들리는데 끼지 마. 어쨌건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저는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료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포스팅 한 번만 해달라고 말해요. 그 비굴한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씹나? 뭐든지 유료 서비스입니다. 야, 이게 정말 팟캐스트의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횡포를 부린 말이야. 야, 이거 소송감인데 아니 뉴스농장은 어차피 패러디인데 고유의 코너명인데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들으세요. 조금만 들으시고 뭐 하여간 다운만 받고 듣지 않는 이런 방송도 좋습니다. 제가 그럼 항상 그렇게 홍보하면은 광고주가 누가 광고를 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악의적이네. 광고의 편집 아니야 이거? 우리 김프로가 김용민 브리핑에 가가지고 저렇게 홀대를 받는 거야. 이게 원정이라 그래요. 난 참을 수가 없었어. 원정이라. 그래서 저는 이 견제받지 않는 팟캐 권력 김용민 브리핑의 수괴 돼지 엄마. 이대로 둘 순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갑질해도 되는 거냐. 사회적 공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자, 김프로 그때 정황 짧게 한 번만 다시 한번 불평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좀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택도 없지. 어디 돼지 엄마한테 되겠어요. 그래도 뭔가 시사 옛날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치. 이러다 시사하는 거 아니야? 시사하면 나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 아니 다 그러면서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다 국민이 불러서 왔다고 하고. 그렇지. 자, 우리 시대에 가장 공분을 일으켰던 화두 뭡니까? 갑질 아닙니까? 갑질. 네. 지난 2, 3년 동안 얼마나 사건이 많았어요. 땅콩 모양부터 시작해서 정유라가 뭐 돈도 실력이야.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던 바로 그 갑질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고 있는 돼지 엄마가 영세상인 김프로에게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김프로가 뭔가 존재가 위협적이었나 보지. 이거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좀 느꼈어요. 그래? 왜? 아니 본인이 내가 위협적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뉴스 공장에 들어온 다음에 약간 이 뉴스 공장을 까는 포스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막 갑질하면서 뭔가 1인 시위 하겠다고 막 하고 하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본인 밑에 뭔가 시사 파케가 들어오는 게 마뜩지 않은 거야. 정작 본인 문제에선 180도 다른 그의 모습. 그러네. 지난 1월 돼지 엄마는 5개 집회 신고서를 한 장 제출했습니다. 집회의 명칭 온라인 골목 상권 침해, TBS 라디오 규탄 및 김어준 축출 촉구 집회. 이런 거 하면 해야 되겠어 우리도. 그리고 그 제출한 서류에 보면 집회 목적에 1번 거대 지상파 팟캐스트 시장 장악 및 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상권 침해 규탄. 진짜로 이거 진짜로. 진짜 했어. 네. 김어준 등 자질 미단의 음모론자 축출을 통한 명랑한 방송 환경 조성이라는 1인 집회 신청서를 심지어 냈어요. 진짜. 네. 우리도 하면 내자. 돌아가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1인 집회에서 어디 서야 돼? 뭐 국민 TV 앞에 서 있어야 돼? 일단 그 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는 해야 되니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집회 신고서 찍어가지고 올리자. 대박이다. 자, 이런 뉴스공장 팟캐스트 1위에 대해서 명백한 견제 아니었겠습니까? 김용민 브리핑 규탄 대회. 원래 그렇죠. 김용민 브리핑 1위 했었는데. 그렇죠. 부동의 1위였죠. 근데 요런 어그로가 시도 안 맥히니까 2월 23일자에 자기 SNS에 새로운 도발을 합니다. 자유당 입당권을 계기로 한참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어준의 팟바이스에 나가서 발언함으로써 조회수를 올려줄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폭언이 돌아왔습니다. 무례하고 수준 낮은 좌파의 진면모입니다라고 하면서 캡처한 게 뭐냐면 김어준 종수에게 으하하 꺼져 돼지 새끼야 라고 답장이 온 거를 올린 거예요. 나 이거 기억나요. 맞아. 네. 이분 이렇게 자기 팟캐스트는 이렇게 살리려고 하면서 사실 김용민 브리핑이 요즘 김프로이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아무 티가 안 나지. 주제는 알고 있어요. 주제는 아는데 이거 어떻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포스팅한 걸로는 별반 반응이 없더라고요. 댓글을 아주 심플하게 달았어요. 우리 돼지 엄마가.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항상 신경을 쓰는 거죠. 야.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신경 안 쓰는 척하더니 김아마쇼 닥치길. 김프로쇼 아니야. 이 뭔가 이게 지금 응대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이런 어그로를 뭔가 이게 좀 대응할 수밖에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 오늘은 시작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정도로 끝내겠지만 뭐 물론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좀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바로 찔러 들어갑니다, 저는. 컨텐츠의 만듦새를 가지고 바로 문제 삼는 겁니다. 네. 오락가이 문제, 뭐 패러디의 그 적정성 진짜? 많은데 여태 참았는데 약간 김프로씨의 안민석 같은데 지금. 돼지 엄마 이쯤에서 사과하시고 뉴스 농장 포기하세요. 우리한테 넘겨. 세다. 자,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저 이름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이걸 쓰시라고. 우리가 뉴스 농장 우리 거니까. 그거 알아서 쓰세요. 잘 하시잖아. 그래? 야, 이건 좀 얼척없다 하겠다. 네. 듣는 분들이 좀 얼척없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얼마나 이렇게 분노했으면 김 선생이.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뉴스 농장을 언제 시작하셨느냐. 3월 21일 화요일 첫 방송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4월 7일 날 첫 방이에요. 팩트가 2주밖에 차이 안 나. 아, 진짜? 네. 2주. 누가 누구 걸 패러디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네. 우리한테 넘겨. 네. 그러면 모든 잘못을 덮고 넘어갈 테니까. 아, 그래? 네. 야,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고소? 안 그러면 끝까지 물건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전포고를 했어요. 돼지 엄마한테. 멋지다. 자, 사실 보세요. 이게 본인 문제는 저렇게 민감하게 굴면서 영세상인한테 이러는 거 표리부동한 모습 아닙니까? 야. 근데 돼지 엄마 사실 표리부동하신 분 아니거든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몸매예요. 옆모습도 같이, 옆모습도 같이. 앞뒤 옆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돼지 엄마가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신경 쓸 때까지. 자, 청취자 여러분들 일어나 주세요. 네. 10개 넘겠어. 10개 넘을 것 같아. 그래? 자, 한번 봅시다. 요 정도면 들어줄만 하냐? 우리 또 청취자들은 냉정하거든요. 그렇지, 이 정도는 택도 없다.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가실 거고. 근데 이거 별로다라는 댓글이 10개 넘으면 어떡해? 괜찮아. 어쨌든 인정합니다. 댓글 10개만 달리면 돼요. 어떻게 반응. 노이즈니까. 노이즈니까. 좋아. 준비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세요. 김 선생의 요 코너를 계속 듣고 싶다. 우리 김용민 브리핑을 공격하는 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좀 살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주간 돼지 엄마. 요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을 좀 변경할 것이냐. 근데 내나야 똑같을 거예요. 계속 내용은 똑같을 텐데 이름만 바뀌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입니까? 지난 며칠 전이죠. 24일 날. 네. 밤에 바른정당에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과 단일화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이제 네 분이 약간 일어난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날 토론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불거지지는 않았어요. 다 거부했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별로 없을까요? 일단 유승민 의원 자체가 자기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나온 상황에서 단일화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을까요? 아예 전혀 없을까요? 가능성이? 어제 토론에서도 그랬잖아. 문재인 대표가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씨도 그렇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공언을 해버린 상황에서 진행이 될까요? 그래도 또 이제 생물이라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개인, 그러니까 당은 모르겠고 일단 개인들에 있어서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또 합당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단일화한다고 하면 너무 명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 주체였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셋 중에 바른정당만 좀 다급해지고 원해서 이런 상황을 급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바른정당은 다급하죠, 지금. 그러니까. 네. 홍준표만 해도 뭐 지금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뻔뻔하게. 거의 뭐 잘하니까. 있는 자의, 가진 자의 여유. 그러니까. 자기가 다급하다고 해서 두 팀이 들어줄 리가 없잖아, 지금. 네. 특별히 그렇게 한다고 1등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어느 정도 지지율은 좀 나와줘야 이 대선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이 자유한국당과의 이렇게 좀 쇠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해야. 그렇죠. 니네 들어와, 알아서 받아줄게.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지금은 막 정의당하고 삐까삐까하거나 정의당보다 막 떨어지게 나오거나 막 이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본인이야 사퇴하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지? 막 약간 지금. 다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네. 상대가 받을 만한 딜을 던져야지. 실제로 지지율 추이를 좀 보니까 18일, 20일 날 조사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문재인이 41%, 안철수가 30%였거든요. 근데 23일, 4일 사이에 한 거는 문재인 40.3, 안철수가 29.6이고 24일, 5일 날은 문재인 40.4, 안철수가 26.4까지 빠졌어요. 저는 뭐 더 빠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철수 후보도 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고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지만 유승민은 좀 바닥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러다가 그냥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막판에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럴 일 없다. 네. 그럴 일 없다. 네, 그럴 일 없다. 왜냐하면 합쳐봤자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합쳐봤자 문재인을 이기지 못하는 게 자명해지거든요. 그러면 합치지 말았을 때가 대선 이후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합치지 않는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훨씬 낫고 당연히. 왜냐하면 기본적인 호남의 지지세를 얻어야 되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흡수통일하는 거니까 그냥 대선 끝나고 지리멸렬해진 바른정당을 그대로 쓰레기 수거하듯이 가져가면 되니까 굳이 앞에서 합당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면 서로 뭔가 지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도 너랑 나랑 몇 %씩 갖고 가는 거야 라는 합의를 해야 돼.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대선 끝나면 자연스럽게 걷어갈 수 있거든요. 합의를 하겠어? 그러니까? 전 안 될 거라 봅니다. 뭐, 김프로는 근데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뭐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혹시 할까 싶었는데 뭐 진지하게 고민을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유승민 쪽만 약간 뭐 모양새를 이제 구기고 야 쟤네 진짜 후달리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만 사람들한테 좀 심어줬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본인한테는 굉장히 독이 되지 않았을까요? 유승민 본인은 이런 상황에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의총을 유승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른정당에서 그냥 열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후보자를 세워놓고서 흔들어버리는 게 참 볼썽사납더라고 저는. 얼마나 후달리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30% 거의 박빙까지 갔다가 지금 쫙 벌어졌는데 요 지지율에 대해서는 표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 표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유권자니까 유권자 입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실제 표심이라고 봐요. 아 진짜? 네. 네. 본인의 희망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토론 2번, 3번을 보고 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상 원래도 뭐 그렇게 크게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확실하게 저 사람 아직 대통령감이 못 된다 라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저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지지율이 이지 않나 생각해요. 네. 네 분이 어때요? 뭐 안희정 지지했다가 이제 흘러 들어간 안철수한테 갔던 표 중에서는 많이들 실망하고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는 뭐 어디로 갔을지 모르지만 홍준표한테 갔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문재인에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게 진짜 투표를 했을 때도 같을 거냐는 사실 좀 저도 이제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선거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면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데 네.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 계속 있거든요. 이기기 쉽지 않겠다? 왜냐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중에 안철수를 찍겠다는 사람이 아직 많아. 아니, 많죠. 그러니까 20 몇 프로가 나오지. 네, 뭐 택시를 타서 보통 이제 택시 타서 자주 물어보는데 기사님들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이 양반이 혹시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건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말고 그냥 물어보면 보거든요. 네네. 누구 찍으세요? 손님들은 어떻게 손님들은 어떤가요? 하나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택시를 탔던 거는 제가 동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안철수 기사님도 안철수를 찍겠다고 하고 네. 그 나머지 손님들도 안철수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뭔가 바닥민심이나 이런 데는 혹시 다를 수도 있나? 뭐 이런 한편에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과연 요 수치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홍준표 유승민이 워낙 지리멸렬하니까 뭐 내가 지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판에는 문재인은 안 돼. 그래서 안철수한테 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요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유승민이 토론 같은 때에서도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바른정당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걸 더 분명하게 했으면은 사실 그 표 중에 안철수에게서 빠진 표를 상당히 자기가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문재인은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표가 안철수에게 머물러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철수가 이제 토론에서 못하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빠지긴 해도 김프로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되게 불안하다. 제가 이제 일부러 중도의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선거에서는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보의 매력도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 대선처럼 아예 그냥 양자구도가 딱 굳어진 상태에서는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이런 다자구도 상태에서는 확실히 문재인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뭐 어지간하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더더욱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문재인 두 개의 그 축으로 나눴을 때는 그때는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세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둘만이 남았을 때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표가 흩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자구도에다가 1강이 강할 때는 되는 쪽으로 더 붙는 경향, 문재인의 표는 붙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처럼 30몇 프로 치고 올라왔을 때 문재인이랑 맞다이를 까도 승부가 나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원심력이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지난 2주 동안에 헛발질을 많이 날렸단 말이에요. 그럼 원심력의 힘은 끝났어요. 이제 그냥 그 표가 더 이상 모이진 않을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이나 홍준표의 경우 설문조사에 보면은 지지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게 두 사람이 가장 80% 이상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들은 움직이지 않고 아주 확고한 표들이거든요. 의외로 그쵸. 홍준표 표가 굳어있는 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안철수로 모이는 현상을 막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조금 깝깝하기는 할 텐데. 홍준표 후보는 소위 말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다는 35% 보수층에 대해서 10% 정도의 지분은 딱 갖고 있거든요. 그 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25%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면서 35%까지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본인은 7에서 10%밖에 안 됐잖아. 그게 그 사람의 메인이에요. 저게 코어는. 있어 보인다. 이야. 전문적이어 보여. 네. 그 사람이 7에서 10%가 쭉 왔던 지지도예요. 네. 그게 코어거든요. 근데 거기에 20% 정도가 보수 쪽에서 딱 얹혀진 게 현재 안철수의 30%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되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손에 든 모래처럼 축축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가죠? 상당 부분은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안철수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했던 사람이 TV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상황들을 보고는 되게 답답할 것 같아. 내가 문재인은 진짜 찍기 싫은데 네. 그렇다고 홍준표 찍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유승민은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찍으려고 했는데 안철수에게 찍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아요. 탄핵을 반대하고 찬성했던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보통 8대2 또는 75대 25였어요. 마지막에는 25%까지 나왔다는데 저는 그건 약간 허술하고 보고 8대2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탄핵을 찬성했던 8 안에 분명히 보수표가 숨어 있어요. 그게 다 진보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찬성했던 20%는 홍준표와 기타 등등으로 인다 치고 그 8에서 2 정도가 보수표인데 그걸 안철수가 어부지리해서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구도상. 그랬다면 지금의 3당 합당 구도가 굉장히 파워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대4로 맞다이가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 그렇지. 표가 계속 빠져나가잖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캠프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 표를 더 얻고 싶으면 지금 자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라는 컨셉, 뭐 새정치다 이런 워딩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공적 지도자로서 되게 내가 그러니까 실력은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어떤 이런 걸로 검증이 됐으니까 내가 공적 지도자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쪽으로 저는 좀 뭔가 전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네, 너무 없어. 너무 없네. 네. 네. 왜냐면 너무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추스를 수 없고 내가 MB 아바타냐 아니냐 뭐 갑철수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이제 억울함만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비춰졌으니까. 안 그런 모습을 너무 심하게 보여줬잖아. TV 토론에서. 그 정책을 말할 판에서 뭐 쓸데없이. 그치. 그 갑철수냐고 바닥을 너무 보여줬죠. 네. 네.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토론에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할 시간이 있을 텐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조금 양강구도는 좀 무너졌다고 지표들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가 뭔가 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요 세 후보가 이제 합당은 아니고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 이상 혹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렵다. 이게 계속 뭔가 붙을 수 있을 것이냐. 구도 자체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시간도 2주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2주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선거 앞두고 2주는 또 억겁의 시간이기는 해서 그렇지.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가 그렇게 단일화를 한다.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안철수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지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진보의 표가 그 사람의 코어 7%가 쑥 빠질 겁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지했던 일부 표가 홍준표랑 합친다. 그러면은 이제 쑥 빠지는 쑥 빠지게 되겠죠. 야, 본인 입장에서는 깝깝하겠다 지금. 깝깝하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선명함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만 그냥 이렇게 여기 붙이고 저거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바른정당이 좀 한심해요. 좀 한심해. 왜 안 붙을까요? 바른정당은? 아니, 안 붙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붙겠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자기네 지지세가 쭉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은 이번에 멋있게 지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진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멋있게 질까를 생각해야지. 예전에 3당 합당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으로 독립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DJ랑 같이 이제 그 이후에 한 민주화 세력을 축을 이뤘을 때 멋있게 지는 방법을 익혀왔던 사람이 결국에는 길게 보면 승리하잖아. 그리고 바른정당은 뭐예요? 지난 적폐와 수구에 가까운 보수 세력에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에 질 때 굉장히 선명하고 멋있게 지는 방법을 택했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넥스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 때 진보가 아니면 그 사람의 가슴은 멈춰 있는 것이고 40대 이후에 보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머리가 죽은 거라고 해요.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그 가치가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멋있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되어주길 기대했는데, 지금 결국 유승민을 흔드는 것도 김무성, 소위 말하는. 우리 무대 오빠. 네, 김무성 계파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내년에 어떻게 하지? 나 대선 끝나면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근시안적인 거죠. 정치 오래 할 거고 대의를 따를 거라면, 멋있게 지고 멋있는 보수로서 내가 한 길게 보고 5년을 10년 정도 새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필요한 세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남의 얘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막 이제 생업도 달려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월급은 어디서 나와? 막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금의 민주 세력들이 힘겨운 세월을 지난 십몇 년 동안, 십몇 년이 뭐야? 한 20, 3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제 정치 구도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정치를 해야지. 안 그럼 딴 거 해요. 이야. 제주 있잖아. 딴 거 해서 돈 벌면 되잖아. 네, 바른정당 분들은 딴 거 하시라고. 일단 이승민 의원은 또 재산도 있기 때문에 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왜냐하면 본인이 참모였잖아요. 그러다가 배신을 했잖아.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나와서 확실하게 박근혜랑 더 확실하게 뭔가 선을 그어서 그런 걸 보여주든지. 나는 근데 사실 그 얘기 들으면 되게 화나거든요. 배신이라는 말을 참 잘 갖다 붙였는데 그 배신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얘기여서. 네. 전 배신을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배신이야라는 게 나는 그 배신이라는 말이 갖다 붙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와,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저쪽에서 붙여놓은 프레임이 돌아다니는 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람들한테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옆에 끝까지 지그시 있었어야지. 지가 배신해가지고 저거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네. 행정사법 입법이 나눠져 있는데,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행정부 그 수반의 얘기를 졸졸 안 따라갔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배신자로 낙인이 찍고, 그게 찍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극우나 그 보수 쪽에서 배신이라고 이미 찍혔기 때문에 그 배신이라는 말을 얹고 합리적인 보수를 추구하는, 또 안철수 지지했던 뭐 중도에서 이제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표를 좀, 지금 홍준표한테 가 있는 표 중에 상당수를 한 4, 5%는 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딱 찍혔을 때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야, 그럼 저걸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나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본인이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신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 내리고 이런 걸 같이 동참했지만 자기 반성을 하고 깨끗하게 나는 그럼 새로운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섭니다라고 오히려 메시지를 좀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해줘.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배신한 건 박근혜가 아니고 구태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렇게 워딩을 해서라도. 그거 괜찮아.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제가 이런 게 배신이라면 전 계속 배신하겠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을 때 역적을 내면서 저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딱 했을 텐데.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네. 구태와 악습에 대한 배신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좋다. 저희한테 앞으로 컨설팅 바른정당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김 선생? 근데 하여튼 멋있게 지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일생 살면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한 번도 그렇게 실패해 본 적도 없고 늘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이라 이게 몸에 안 익나 봐요. 멋있게 지는 게 진짜 새로 태어나는 방법인데. 그렇죠. 기념후보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새 후보 간의 단일화 김프로쇼에서 생각하기로는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 지금의 구도가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생각인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그래도 약간의 불안함을 계속 느끼고는 있으나 구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큰 변수가 없으면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왜 택시 아저씨들은 안철수만 뽑는다고 하는 것이냐. 불안해. 잘 모르겠어.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제가 바라거나 약간 생각하는 건 문 후보의 지지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저는 50% 훨씬 이상. 54% 막 이렇게까지. 아, 진짜? 네. 굉장히 올라갈 거라 전 봐요. 그래요? 저는 맥스가 50이라고 봅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숫자 50을 찍을까 말까 정도? 아니, 막 던지는 거야. 네. 그리고 댓글에 일부 남겨주시는 분들께서 아니 유승민 그 계속 전술핵 얘기하고 택도 아닌 얘기 계속 하는데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냐 라고 이제 달아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녹음했을 때는 딱 1차 토론 끝나고 녹음했거든요. 맞아요. 2차, 3차 막 이렇게 토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되게 좀 실망스럽기는 해가지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했던 거를 보면 그렇죠. 정말 택도 아닌 거 많이 있었고 뭐 사학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잘 안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본인이 보수의 새 희망이고 뭔가를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선의로 믿어준다 하면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약간의 그래도 뭐 이런 걸 좀 준 건데 그 토론 지나면서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요즘 약간 악만 남았어. 그러니까요. 좀 안쓰러워. 좀 안쓰러워요. 네, 그냥 집에 가 좀 쉬지. 좀 코너에 몰리니까 막, 그런 근데 것 모든 같아요. 후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후보가 심상정 정도만 자유로워. 여유롭게 즐기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본인 나중에 했던 정책들, 나중에 되게 하려고, 그거만 좀 신경 쓰는 것 같아. 대신은 할 거예요? 한다 그랬어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약간 지금 심상정 후보 포지션을 더불어민주당 자체 경선 때 최성시장 이랑 비슷하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대선까지 2주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최종 흐름을 좀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한 번 있을 텐데 단일화 이슈가 사실은 정할 때만 해도 조금 클 줄 알았어요. 그쵸, 한 이틀 전만 해도 약간 한 군데 정도는 반응을 하고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 재밌겠다 해서 사실 이걸 잡았는데 재미없네요 별로. 너무 일어나지가 않았어. 너무 다 쌩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택도 아닌 얘기가 됐고 아무튼 주간 돼지 엄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날 것이냐. 김 선생이 이걸로 활약을 해서 뭔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주목을 받는데 성공을 할 것이냐. 뭐 하여튼 좀 예의주의 하시면서 봐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주목받고 낸 기금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김프로의 어떤 그 권익신장 오직 이것만 생각합니다. 역시. 야 진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